70세의 박순덕 할머니는 작은 방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며느리 김미영의 기분을 살펴보려 애썼죠.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밥 드세요. 미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순떡은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밥상 앞에 앉자마자 미영이 반찬을 툭툭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알아서 드세요. 저도 바빠요. 그 말투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순떡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얘가 힘들겠지. 순떡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얼마나 피곤할까 싶었죠.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굴어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보며 빨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저 출근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죠. 순떡은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반찬 그릇들이 쓸쓸해 보였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남편도 아들도 먼저 떠나고 나니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집이 있어서 다행이야. 순떡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달갑지 않은 표정을 봐도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단 낫다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순덕은 가능한 한미영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미영은 의무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서로 진심을 나누지 못한 채 겉도는 관계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순떡이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오자 미영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죽 끓였는데 드셔보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순떡은 깜짝 놀라며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고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떡은 어리둥절한 채로 식탁에 앉았어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죽을 끓여준 건 처음이었죠. 그동안은 늘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거나 간단한 반찬만 내놓았는데 말이에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전복도 넣고 야채도 많이 넣었거든요. 소화도 잘 되실 거예요. 미영이 숟가락까지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순떡은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간도 적당하고 재료도 신선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순떡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영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양가도 좋을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좀 마르신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미영이 외출 준비를 하는 순떡을 보더니 옷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이 카디건 입으세요. 따뜻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순덕의 어깨에 걸쳐 주었죠.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 같았어요. 괜찮다, 내가 할게. 순떡이 말하자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요즘 독감도 유행한다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친딸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미영의 친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주고 외출할 때면 옷차림을 신경 써주었어요. 심지어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다리가 부으실 텐데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라며 정말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순떡은 혼자 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친절해진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 무뚝뚝하게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미영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한층 더 다정해지는 걸 보면서 순떡은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내게 무슨 일이라도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며느리의 친절에 고마워하는 척했죠. 화요일 오후 순떡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어서
순덕의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덕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더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서류도 다 준비했고요. 언제쯤 가능한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순덕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는 걸까? 갑자기 며느리가 친절해진 이유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본인은 아직 모르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미영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 전화가 끝나고 미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보고 계세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였어요. 순덕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드릴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죠. 그날 밤 순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 서류 준비, 본인은 아직 모른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이 장 보러 나간 사이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미영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만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소동의서, 건강검진서, 보호자 서약서. 순덕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역시 순덕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선경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죠. 순덕은 서류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역시 날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해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난 며칠간의 따뜻함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그렇게 짐스러웠나? 순덕은 흐느꼈습니다. 최대한 눈치 보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겨진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목요일 아침 순덕은 어제 발견한 서류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만 미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미영이 직접 끓인 소고기 미역국이 놓여 있었죠. 맛있어 보이네. 순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친절이 이제는 더 이상 고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인사 같아서 쓸쓸했죠. 미영은 순덕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어디 나들이 한 적이 없네요. 이번 주말에 여행 한번 갈까요? 순덕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여행이라니. 갑자기 왜? 모처럼 좋은 공기 쐬러 갑시다.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텐데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단풍도 예쁘고 날씨도 좋잖아요. 순덕은 속으로 이제 날 요양원에 두고 오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는 핑계로 요양원까지 데려가서 그곳에 두고 올 생각인 거죠. 마지막 추억이나 만들어보자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나야 어디든 좋지만.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가기 싫었지만 거부하면 미영이 의심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반대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미영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까?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신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 사진을 보니 더욱 슬펐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영이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확신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고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편한 옷 입으세요. 그리고 걱정 마시고요. 미영이 말했어요. 순덕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시고라는 말이 괜찮으니까 순순히 따라와라는 뜻 같았죠. 응, 알겠다.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혈압약, 돋보기 안경,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요양원에 가더라도 이것들만은 가져가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서는 건지도 모르니까 깔끔하게 준비하고 싶었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미영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차에 타게 된다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미영이 차 키를 흔들며 말했어요. 순덕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과 이제 작별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차에 올라탄 순덕은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영이 시동을 걸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날씨도 화창하고요. 그래, 그럴 거야.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음악 틀어드릴게요. 미영이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순덕에게는 전혀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별의 노래 같았어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였죠. 미영은 계속 밝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기 코스모스 밭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응, 예쁘네. 순덕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코스모스가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꽃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어머니 많이 마르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미영이 백미러로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덕은 그 말이 진심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두고 온 뒤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순덕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여기가 어디야? 하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의미가 없었죠. 창밖으로 멀리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순덕은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건물에 뭔가 간판 같은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면서 글자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선경요양원. 그 간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순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며느리가 자신을 여기에 버리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아, 순덕은 작은 신음을 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까지 혹시나 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들킬까 봐서였죠. 괜찮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영은 계속 밝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지만 순덕은 더 이상 대답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얘야. 순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 버리려거든 그냥 집에 두렴. 부탁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차를 천천히 세웠어요. 순덕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어. 집에서 죽고 싶어.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우리 여행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떡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양원 간판을 봤거든요. 미영이 서둘러 차를 완전히 세우고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은 무슨... 하지만 순떡은 계속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아. 며칠 전부터 너무 친절하더니. 순떡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죽도 끓여주고 옷도 챙겨주고 죄책감 때문이었지. 어머니.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해해요. 제가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하지만 순떡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됐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니까. 순떡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냥 빨리 끝내자. 이렇게 질질 끌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미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곳이 나와요. 제발 믿어주세요. 순떡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했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더 가자 앞쪽에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순떡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요양원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작고 아담한 마을 회관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떡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순떡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아실 거예요. 미영이 먼저 차에서 내려 순떡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순떡은 천천히 내려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회관 입구에 뭔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바람에 펄럭여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미영이 순떡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순떡은 여전히 의아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이게 정말 요양원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회관 앞에 다가가자 현수막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떡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읽었어요. 박순덕 여사님 칠순 생신 축하합니다. 순떡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현수막을 보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회관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순떡씨, 축하해.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떡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영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깜짝 파티예요. 칠순 잔치를 준비했어요. 칠순 잔치? 순떡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준비해준 거라니요. 어서 들어가세요. 음식도 많이 준비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나오셔서 말했습니다. 순떡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깜짝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미영아. 순떡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생일 잔치야?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칠순이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순떡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여행 제안. 모든 게 이 깜짝 잔치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순떡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난 내가 날 버리는 줄만 알았다.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순떡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숨기고 다녔는데 오해를 사게 만들었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서류들은 뭐였어? 입소동의서 같은 것들. 순떡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그건 요양원 서류가 아니라 회관 대관 동의서예요. 마을 회관을 빌리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보험 관련 서약서도 있고 시설 이용 동의서도 있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순떡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정말로 선경 요양원이 아니라 선경 마을 회관 이용 신청서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거죠. 글씨도 작고 흐릿해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도
그때 누구랑 얘기한 거야? 순떡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아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저기 계시는 이장님 부인이에요. 잔치 음식 준비하는 걸 상의했거든요.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라고 한 건 잔치 준비를 제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떡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잘못 해석했던 거죠.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비밀스러운 전화통화도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깜짝 잔치 준비였던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거야? 그 전까지는. 순떡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매정했죠. 직장일에 바빠서 어머니한테 소홀했어요. 그런데 생신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며느리 노릇을 못했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지난달에 회사에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하고요. 미영이 순떡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와서 순떡을 위로했어요. 순떡 씨,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다니 정말 효부예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순떡은 미영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신 거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미영이 순떡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이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음식이 다 식겠어요. 이장님 부인이 말했습니다. 순떡과 미영은 서로 팔짱을 끼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관 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순떡의 어릴 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생신상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케이크에는 칠순 축하라는 글씨가 예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순떡이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감동적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미영도 순떡 못지않게 감동받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 없도록 뭐든 말씀드릴게요. 회관 안으로 들어선 순떡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순떡이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순떡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미영이 상석으로 순떡을 모셨습니다. 순떡은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순떡 씨, 정말 축하드려요. 칠순이시라니 아직도 젊어 보이세요. 따뜻한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의 어른이신 박순덕 어르신의 칠순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분께서 몇 달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순떡은 미영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묵묵히 준비를 해왔던 거네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메뉴로 골라서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끓였고요. 미영이 순떡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떡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순떡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의심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평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미영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아. 순떡이가 복이 많아.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노? 우리 집에도 하나 보내줘. 농담 섞인 칭찬이 이어졌어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떡에게 인사를 드리러 줄을 섰어요. 평소 안면만 있던 이웃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순떡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미영이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70개의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떡은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미영이 순떡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도 진짜 딸처럼 할게요. 아침에 안부 여쭙고 저녁에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요.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예전처럼 무뚝뚝해도 괜찮아. 이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순떡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잔치 마지막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떡이 가운데 앉고 미영이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순떡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떡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며느리가 최고다. 그리고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도 최고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미영도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내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가는 시간이었어요.